2026년 1월 3일 새벽입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투입됩니다. 작전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미국 측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범죄자 검거가 아니라는 평가가 제시됩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 체제에 대한 경고이자 국제 질서의 변곡점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마두로 체포의 공식 명분은 마약 테러리즘입니다. 미국 측은 마두로가 대규모 마약 조직을 운영하며 미국 사회에 치명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비합법적 독재자, 즉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인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마두로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 부정선거가 지목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반복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약 800만 명의 국민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야권이 확보한 개표 자료에 따르면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약 67%로 주장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상세 개표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야당 후보는 망명을 선택했고 야당 지도자는 은신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낳은 국가의 현실로 제시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시위대는 마두로 대통령의 포스터를 불태우고 차베스의 동상까지 무너뜨리며 격렬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의 득표율은 51%. 그는 개표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연합은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스마트매틱입니다. 2017년 스마트매틱의 최고 경영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사 시스템을 사용한 선거에서 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최소 100만 표가 조작되었다는 발언이 전 세계에 보도됩니다. 이후 전 베네수엘라 군 정보 책임자는 선관위 IT 책임자를 직접 임명했고 모든 기술적 정보가 자신에게 보고되었다고 폭로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 유지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제 시선은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2017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사전투표 확대, 전산 개표 의존, 그리고 반복되는 검증 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놓입니다. 2023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우려를 키웁니다.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시됩니다. 또한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망분리가 해제된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이는 과거 선거소송 과정에서 망분리가 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의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때 그 합동 보안 컨설팅을 받고 저희 보안이 취약하다, 시스템 취약점 186건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75건을 다 그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1건 남은 거는 이제 망분리와 관련된 부분, 이 업무망과 선거망 망분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려고 노력 자, 중에 망분리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업무론자들하고 뭐 저런 이다리 의원이 망상에 있나 전혀 아닙니다. 망이 원래 우리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할 때 연결 안 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그 모의 시험하는 날 하고 사전투표 이틀. 그죠? 그때만 연결됩니다. 그 이틀에 만약에 어떤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조직들이 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때 해킹하면 우리는 뚫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망분리가 지금 불안하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 토갑 명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망불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거 시스템의 또 다른 쟁점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고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대법관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과 선거 소송을 판단하는 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는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전면 폐기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부정의 증거가 없어도 절차적 하자만으로 대선 결과를 무효화합니다. 대만은 전자투표를 포기하고 당일 투표, 현장 수개표 원칙을 고수합니다. 중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먼저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중앙에서 이제 각 언론사로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다. 선거의 투명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선거 의혹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입니다. 깨끗하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서버를 열고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검증을 거부하면서 의혹 제기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시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침묵했고 의혹을 방치했고 결국 국가가 붕괴되었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부정선거 체제가 맞이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으로 향합니다. 검증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투명성을 증명할 것인지 베네수엘라가 던진 질문 앞에서 한국 선관위가 어떤 답을